3일절인 오늘 열리고 있는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에 여야 의원들도 참석해 장외 여론전에 나섭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최상목 대행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두 분과 전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상목 대행이 기념사에서 국민 통합을 강조한 3일절인데 지금 집회는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탄핵 찬반 집회에 지금 여야 의원들도 참석을 하고 있는데요. 여당에서는 헌재 탄핵 심판의 불공정성을 주장을 했고 또 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이 되는 것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주에는 탄핵 집회에 참석을 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연단에 올라서 발언도 할 예정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오늘은 야5당 공동 주최 집회고요. 3.1절이라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 아닙니까? 3.1절은 일제 식민 지배에 반대한 국민 운동이기도 하고 최초로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임을 선포한 의미도 있는 날입니다. 지금 3.1절을 맞이해서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 그러니까 12.3 비상계엄 내란에 의해서 민주공화국의 근본이 흔들리고 이러한 국가적 불안과 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 대해서 분명하게 진단하고 지적하고 이러한 내란을 하루속히 수습해야 된다는 점, 그 방법은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파면 결정이다. 이런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하실 거고요. 이미 헌법재판소의 재판 이 과정을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셨지만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분명히 헌법재판 과정에서 밝혀졌다고 봅니다. 이제 신속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대하고 요구하고 이런 말씀이 주로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어제 집회 독려하면서 내놓은 메시지에 해답은 광장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촛불 집회 다시 한번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2016년, 17년 분위기하고 지금 많이 다르잖아요.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에서 개최한 집회가 새가 붙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가고 있으니까 이게 새를 직접적으로 붙지 않으니까 직접적으로 불을 붙인 거예요. 집회의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쪽 보수 집회는 보수 기독교 교단이 자발적으로 개최를 하고 있는 집회고요. 오늘 지금 안국동하고 저기서 하고 있는 민주당 관련 집회는 민주당에서 주도를 하는 것이거든요. 전국 지역위원장들한테 동원령을 다 내린 집회고 언론에 다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민주당이 다급하다. 혹은 그동안 좀 뒤로 빼면서 거리를 두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전면에 나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본색을 드러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말씀처럼 야5당이 탄핵 찬성 집회를 여는 걸 두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이 헌재를 향해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지금까지 헌재를 압박해 온 건 국민의힘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절차 진행,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를 통해서 확립된 증거 채택과 관련된 문제라든가 또 내란 혐의 사실 관련된 문제 등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8인 전체의 평의를 거쳐서 공정한 재판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국민의힘은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헌법재판소를 방문해서 항의를 해왔죠. 이게 압박인 거죠. 근데 민주당은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판결 결과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고 있었을 뿐 직접적으로 헌법재판소를 압박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도 국민들의 대통령을 파면하는 목소리를 함께 한다는 것이지 이것이 헌법재판소를 압박한다고 누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압박은 헌법재판관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특히 문영배 이 대행에 대해서 가짜 뉴스를 가지고 공격하고 근거도 없이 이념 편향이라고 공격하면서 이 불의한 헌법재판관들 그러니까 이 결정을 나을 경우에 이에 불복하라는 선동을 계속 해온 게 지금의 국민의힘입니다. 오늘의 집회를 가지고 민주당이 헌법재판소를 압박한다 이것은 본인들에게 물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되고 난 뒤에 탄핵 정국으로 가고 한덕수 총리를 대통령 권한 대행을 탄핵하고 이러는 과정을 통해서요. 민주당의 점령군식 형태에 대해서 국민들의 비판이 굉장히 많이 고조됐지 않습니까? 그 비판 때문에 민주당이 한동안 잠잠했어요. 한 발 빼고 그다음에
합의 협의를 원하는 것처럼 하고 현장 집회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 뭐 아예 나타나지도 않고 가더라도 어쩌다가 가더라도 발언하지 않고 뭐 그다음 민주당 의원들도 자발적으로 가고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탄핵 그 변론기일이 끝나고 지금 상황이 광장의 열기가 계속 올라가니까 민주당 지도부가 마음이 많이 급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기존의 점령군식 형태가 다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기각해라.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헌재가 얘기했으니까 마은혁 지명자 당장 임명해라. 이렇게 입법권을 과도한 입법권을 가지고 행정권도 압박하고 헌법재판소도 압박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점령군식 형태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지적을 한 것이고요. 그거는 민주당도 돌아보면 알 겁니다. 지금 부정 여론이라든가 비판 여론이 다시 고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런 강경 일변도로 갈 수밖에 없을 만큼 상황을 급박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이해합니다. 네. 광화문 탄핵 반대 집회에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참석을 했는데요. 나는 건강하다, 잘 있다라는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또 대통령 직무 복귀시키도록 한마음을 모아달라 이렇게도 언급을 했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마지막까지 좀 여론전에 신경 쓰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까? 탄핵 심판 선고까지 기일을 계산해 보면 선고 기일까지 계산을 해보면 아마 3.1절 집회가 최고의 분수령이 되는 그러니까 진보든 보수든 역량이 최고로 결집되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뭐 대리해서 낸 것이고 인사를 한 것이고요. 윤 대통령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입장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일관된 입장이고 그 입장의 요지는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권이고 국헌 문론이나 폭동을 중심으로 하는 내란 책동을 할 이유도 없었고 그런 법률 위반이나 헌법 위반도 없었다. 이 주장을 계속 해왔고 그다음에 그것을 그 구치소에서든 헌재에서든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는 방식으로 전달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최대 인파가 모이고 많은 국민들이 전국적으로 수군을 무릅쓰고 현장으로 나오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면서 인사 말씀을 전달한 걸로 그래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도 전했고 또 법원과 헌재, 선관위까지 비상식이 난무하고 있다 이렇게도 말을 했거든요. 전혀 뭐 동의할 수도 없고 사실관계에 맞지 않죠. 지금 뭐 민주당을 조금 전에 비판하셨는데 민주당은 지금까지 12.3 비상계엄 내란 이후에 국회에서 할 일을 한 거고요. 수사와 관련해서는 공수처, 검찰, 뭐 군검찰이 진행을 했고 관련된 주요 임무 종사자나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해서 구속 기소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 의결에 따라서 지금 탄핵 심판 절차를 진행해 왔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도 그렇고 탄핵 심판도 그렇고 법의 심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결국 수사 초기도 그렇고 헌법재판소 재판 개시 당시부터도 실제 변론에 충실을 해서 탄핵 기각을 구하고자 하는 전략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시종 일관 밖에 있던 보수 집회의 여론을 통해서 압박하는 방식을 취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 11차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 이번에 탄핵 소추 사유인 비상계엄 자체의 위헌 위법성, 계엄령의 위헌 위법성, 그리고 국회 계엄군 투입, 선관위 투입 관련된 사실관계들이 사실상 증거에 의해서 다 확인이 됐습니다. 파면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보수 극우가 총집결한 오늘 3.1절 집회에 자신을 지켜달라는 메시지를 낸 것에 불과한데 아마 공허한 메아리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과연 탄핵 심판 선고가 9인 체제로 이루어질 것인가 8인 체제로 이루어질 것인가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할지 만약에 임명한다면 시기는 언제가 될지 이렇게 관심이 좀 쏠리고 있잖아요. 여당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기를 기대를 한다면서도 만약에 임명을 할 경우에는 공판 갱신 절차 때문에 좀 선고가 연기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임명을 하실지 안 하실지 그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상식선에서 볼 때 그분은 평생 공직을 지내신 분이라 아마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행보는 하기 힘드실 걸로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그런 판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마은혁 지명자를 임명하는 시점이나 시기가 법률상으로나 뭐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관행상으로. 그러니까 예. 그걸 언제 하느냐 하는 것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알아서 하실 것 같은데 저는 뭐 어찌됐든 하기는 하실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봐요. 근데 이제 이게 만약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평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은혁 그 지명자가 재판관으로 임명이 되면 언론에 다 나온 것처럼 변론 제기하고 갱신 절차를 해야 되는데요. 예. 뭐 지금 뭐 대법원에서 행사소송과 관련된 규칙을 일부 개정했다고 해서 네. 그게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지만 형사소송법 자체도 헌법재판소는 지금까지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지 그걸 꼭 지켜야 된다고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방식대로 해서 변론 재개와 갱신 절차를 조금 단축을 하더라도 시간이 늘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한 주 혹은 2주 혹은 3주가 늘어질 수가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피를 말리는 시간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3월 26일 날 항소심 공판이 지금 정해져 있고 선고 공판이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대법원까지 할 때 3개월 안에 뭘 하면 그게 6월 26일이 되니 안 되니 사회적 논란이 있으니까 이분한테는 제가 볼 때는 일주일이나 2주일이 피를 말리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임명이 된다면 재판에서 회피 절차를 밟거나 뭐 빼거나 뭐 없이 8인 체제로 가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근데 9인 체제의 정당성을 지금껏 얘기를 해놓고요. 그렇게 밀어붙여 가지고 압박을 하고 헌재를 압박하고 정치권을 압박하고 국정을 압박하고 하다가 막상 임명이 되고 난 뒤 그분을 빼고 8인 체제로 간다면 이게 헌법재판소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안 그래도 지금 헌법재판소를 신뢰하지 않는다가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다르지만 한 40%는 꽤 나오는데 그런 일이 다시 벌어진다면 헌재의 존립 자체가 부정적인 역풍을 맞을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예. 이 마우 보좌를 둘러싼 논란이 어떻게 정리될 걸로 보세요?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는 문제와 대통령이 탄핵 심판 선고에 참여하느냐의 문제는 따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이 임명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즉시 임명해야 될 헌법적 법률적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헌법 111조 3항에 의해서 국회 재판관 설출권을 침해했다는 의원 취지 결정을 한 것이고요. 헌법재판소법 66조에 따르면 이러한 그러니까 부작위, 임명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인용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 그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 조항 자체에 즉시 해야 된다는 표현은 없지만 통상 해야 된다, 임명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은 즉시 해야 된다는 거지 기한을 두고 고민해서 뭐 정무적 판단을 하거나 다른 식의 어떤 뭐 시간적 여유를 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석될 수 없고요. 이것도 재량권의 행사처럼 얘기하시는 분들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법률적 의무가 발생한 거고요. 만약 임명하지 않는다고 하면 직무유기죄에 해당합니다. 아마 최상목 대행도 이번 그 주말 기간 동안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숙고해서 3월 4일에 이제 현명한 결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임명 여부와 관련 없이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에 참여할 것이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헌법재판소 법에 따르면 종국 결정에는 심리에 관여한 재판관들만 참여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는 변론 절차를 재개하고 갱신 절차를 또 거쳐야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8인 뭐 거기에는 뭐 소위 말하는 진보 보수 재판관들이 뭐 여럿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평의를 통해서 변론 종결을 이미 했고 그리고 그 직후에 최상목 대행에 대한 어떤 권한대행 심판 선고 일정을 잡았다고 하면 아마 8인 체제의 선고를 염두에 둔 것 같고요. 이것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평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고요. 그건 다 헌법재판소법에 근거해서 결정을 할 것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마은혁 후보자를 오전 중에 임명하지 않은 최 대행이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국정협의체에 불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3.1절 기념식에서 여야 대표와 최 대행이 만났는데 별다른 대화는 없었던 걸로 전해지고 또 여야 대표끼리 귀옛말을 했는데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이견만 확인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야정 국정협의체가 다시 좀 가동될 수가 있을까요? 지금 뭐 어제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을 보면 당장 가동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니 마은혁 그 지명자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하고
국정협의체에 참여해서 민생 현안이라든가 산업 현안 뭐 각종 뭐 추경이라든가 이런 걸 논의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싶어요. 뭐 어제 언론을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의구심을 가지는 의원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아니 지금까지 뭐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했던 건 다 거짓말이고 헛소리고 쇼입니까? 무슨 뭐 반도체 특별법도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빼고 난 뒤에 뭐 신속 처리 법안으로 걸고 넘어가고 추경안은 35조로 해가지고 뭐 민생지원금을 뭐 얼마를 25만 원씩 뿌리니 많이 뭐 연금 계획은 아니면 단독으로라도 하겠다 뭐 이런 소리를 한 게 민주당 아닙니까? 그런데 마은혁 지명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더더구나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내용을 결론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최상목 대행이 그걸 받아서 1분 이내, 1시간 이내, 하루 이내 해야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제 박찬대 원내대표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통령 인정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당장 하지 않으면 인정할 수 없다. 예. 아니 대통령 권한 대응을 뭐 야당의 원내대표가 인정하고 말고 합니까? 자기가 헌법보다도 법률보다도 대한민국의 조직이나 제도보다도 위에 있습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서요. 국정협의체를 걷어찬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수권 능력이 있는 야당이 되려면요. 지금까지 했던 말에 대해서 적어도 거기에 대한 연장선상에서의 책임은 져야 된다. 추가 경쟁력. 어쨌든 이견이 있으니까 합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국정협의체에 참여를 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국정협의체에 참여한다는 것이 거기에서 한 발언을 사실은 국민을 향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여야죠. 추경에 대해서도 진정성 있는 모습, 민생 현안에 대해서도 진정성 있는 모습, 그죠?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이 정도까지는 양보를 할 수 있다, 아니다, 뭐 이렇게 가야지. 그게 절대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의 그 자세 아니겠습니까? 국민에 대한 예의. 저는 어제 굉장히 참 부적절하다고 봤어요. 예, 국정협의체가 무산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강하게 비판을 해주셨는데 민주당 측 입장도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대통령 권한 대행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내란으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불가피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이 협조적으로 계속 해왔던 것은 국가적 혼란과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최상목 대행이 지금 필요한 일을 적절하게 잘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보면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해왔던 행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헌법적 의무가 발생한 재판관 임명도 거부하고 있고 거기에 정무적 판단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법률과 헌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런 상황에서 국정협의체에 들어간다고 한들 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가를 이끌어야 될 대통령 권한대행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명백히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국정협의체 관련해서 사실은 야당인 민주당이 주도하고 먼저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생경제 시급성 때문에 추경안도 먼저 제출을 했고요. 반도체 특별법의 신속한 통과도 민주당이 더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 개혁도 역시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건건이 예를 들면 반도체 특별법 같은 경우에 52시간 예외 조항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거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누가 민생경제 해결을 위한 어떤 노력을 누가 막고 있는 겁니까? 이런 상황에서 최상목 대행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주당을 설득하고 뭐 그래도 부족할 판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그 의무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정무적 판단을 한다거나 이렇게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하면 그런 최상목 대행과 국정협의를 한다는 게 어려운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경고하기 위해서 어제 일단 무산이 된 거고요. 3월 4일 최상목 대행이 어떤 입장을 보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계엄 전국에서 개헌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최종 변론에서 임기 단축과 책임 총리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 화두를 던졌고요. 또 여야 대선 주자들도 앞다퉈서 개헌 얘기를 꺼내고 있는데 이 시점에 나오고 있는 개헌 논의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최후 변론을 통해서 임기 단축 및 개헌 문제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국의 수면 위에 완전히 올라온 거죠. 예. 그간에 이제 잠재적 대선 후보들 중에 주장하신 분이 있었지만 이번에 이제 완전히 개봉이 된 그런 느낌인데 대체로 두 가지 정도로 흐름이 잡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 하면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4년 중임제를 하고 다음 총선과 함께 개헌을 추진하자라고 하는 주장을 펴는 분들이 있어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오세훈이나 유승민, 한동훈 같은 분들이고요. 그다음 민주당 쪽에서는 김동연 지사가 이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시기는 특정하지 않고 어쨌든 제왕적 대통령제를 변화시켜 보자는 건데 그게 4년 중임제도 있고 그다음에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대통령제하고 내각제를 뭐 절충한 형태로 가보자고 하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홍준표 뭐 이런 안철수 야당에서는 뭐 김경수 이런 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지방분권형 개헌 시기는 특정하지 않고 하는 김부겸 같은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론되고 있는 대부분의 후보들이 개헌에 대한 입장을 다 내놨어요. 예. 그런데 이재명 대표만 지금 묵묵부답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볼 때는 탄핵 선고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누가 개헌을 할 수는 없는 시기고요. 지금 각 정치인들이 내놓는 것은 미래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가보겠다는 설계, 계획, 다짐 뭐 이 수준인데 이거조차도 지금 이재명 대표가 꺼내놓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 제가 볼 때 민주당의 이런 뜨뜻미지근한 상황 같으면 앞으로 이게 진행이 되기는 쉽지 않겠다. 말잔치로 끝나겠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나오고 있는 개헌 논의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개헌을 위해서는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때는 개헌 공약을 들고 왔지만 지금은 상대적으로 좀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봐야겠습니까? 개헌 논의는 막을 수 없죠. 특히 만약에 조기 대선 국면이 된다면 뭐 본물 터졌듯 나올 거고요. 이미 여러 이제 잠재적 대권 주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단축 개헌을 본인이 또 직접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적어도 개헌 얘기를 해서는 안 되고요. 나머지 그 대권 주자란 분들도 이제 개헌을 매개로 해서 지금 어떤 국면에서의 주도권, 뭐 의제 설정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내란의 신속한 종식과 국가의 정상화 이거에 매진할 때이고요. 그런 상황이 이제 종료가 되면 개헌 논의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겁니다. 이게 권력구조 개편의 문제로만 지금 개헌 논의가 진행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지금의 어떤 비상계엄 내란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단순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가 아니라 헌법의 문제가 아니라 제왕이 된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였던 겁니다. 과거의 대통령의 어떤 불행한 사례도 계속 언급을 하는데 그때도 역시 대통령 스스로가 위헌위법의 불법 행위를 자행했기 때문에 구속이 됐거나 또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사례 같은 경우에는 집권한 이명박 대통령이 검찰을 통한 무리한 수사를 통해서 이 불행한 상황이 초래된 겁니다. 결국 헌법 자체가 문제가 있고 권력구조든 기본권 조항이든 87년 체제를 극복해야 된다는 문제의식에는 민주당도 무조건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지금 권력구조 개편 논의를 가지고 비상계엄 내란 국면을 전환시키려는 이런 의도에서 접근하는 개헌 논의라면 지금은 적당하지 않은 것이고 이후에 자연스럽게 여야 또 국민적 총의를 모을 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네.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